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헌문 7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덕을 강의한다는 건 그건 언어 도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글자 해석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조금 맞지만은 여기에 있는 글자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방지게 도덕적인 거를 뭐 운운하고 그러겠습니까? 다만 저는 글을 여러분보다 먼저 많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글자 해석에 있어서 자, 이럴 때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군자가 어떻다, 인이 어쩌다, 뭐 의가 어쩌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입장에서 여러분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자가 의미가 있어요. 군자의 불인자는 유부원이와 미유 소인이 인자니라. 군자이대 조건이에요. 군자는 군자예요. 근데 어질지 못하는 사람이 어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해석을 할 때 군자 이렇게 군자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인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면 말이 좀 틀려요. 군자로서 어질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완전 부정으로 해석해도 안 돼요. 그런데 소인이면서 전제 조건이 소인이에요. 그런데 인한 경우는 있지 않다. 이건 완전히 부정해버린 거죠. 사시가 가로되 군자가 인의 뜻을 두었으나 호홀제가 잠깐 사이에 신부지연이면 마음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신부지연이면 일종의 이게 방심이죠. 마음을 놓은 거죠. 방심. 마음을 두지 않으면은 불인됨에 면할 수가 없다. 불인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공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자, 여기 현토가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현토가 없으면은 애지는 는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애지는 애지는 이렇게 해석한다고 또 틀린 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글의 흐름을 봐서 여기에 일종의 그 의문조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종의 가정법이에요. 애지인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런 소리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조건이 되는 거죠. 일종의 가정법. 능히 그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겠는가? 충언인데 누군가에 진실되게 하려고 할진된 능히 그 사람을 깨우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주고 이쁜 자식 매 한 번 더 간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능물노와 이 소리예요. 힘들게 해야죠.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사랑하는 제자일수록 힘들게 해야죠.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어이구 너 잘한다. 어이구 너 잘한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소시가로되 사랑함 때 사랑하면서 상대방 그 대상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은 송아지 소의 사랑이다. 소가 저기 송아지 사랑하는 애끼는 그와 같은 사랑이다. 짐승과 같은 사랑이다. 소리. 그 사람한테 충성을 하면서 그 사람을 깨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녀자들의 충성이다. 여기서 이런 것도 기분 나쁘죠. 여자들이 봤을 때는 뭐 여성이 어떻다고 조금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되 그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랑됨이 깊다. 충고하되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것을 알면은 그것은 충성됨이 크다. 네. 여러분, 이런 것도 일종의, 언어에 있어서 그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여기는 심이라고 그랬죠. 깊다. 여기서 크다라고 그랬죠. 약간 시공간적인 개념. 하늘의 개념, 땅의 개념. 이게 이제 글 쓰는 법이에요. 네. 여기에 여러분 기위야 대의오 위축냐 심이다 이렇게 써도 될 수 있죠. 말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다가 깊다, 크다라고 썼겠습니까? 네.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글을 많이 보다 보면은 이 선택한 데에서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이와 같은 용어들이 또 주역 개사편에도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어떨 때 쓸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주자가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노심초사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공자가 말하기를 어떠한 예를 들어서 국가 행정이나 외교 문서에 있어서 명령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리예요. 비심이 사람 이름이에요. 초창지하고 초안을 작성하고 세숙이 사람 이름이에요. 세숙이 이 초창한 거에 대해서 검색하고 토론을 하고 이건 어떻고 저렇다고. 그리고 행인 좌우가 행인은 뭐냐? 요즘 말로 하면 외교 담당한 외교관이에요. 외교관을 옛날에는 행인이라고 그랬어요. 길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행인 자체가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관이에요. 춘추에 보면 책 다 나와 있습니다. 행인 좌우가 거기에 대해서 대충 이제 더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다듬고 꾸민다는 거예요. 독리의 자산이 독리 땅에 독리에 사는 자산이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에도 보면은 어디 김씨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독리 땅에서 출생이 독리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독리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 정나라 사람이거든요. 전부 다 윤색했다. 아주 그냥 완벽하게 외교 문안에 대해서 딱 빈틈없이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나라 사람 대부들이거든요. 정나라는 위에는 진나라가 있었고 요 밑으로는 초나라가 있었어요. 이게 다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진나라가 여기다가 아침에 정나라하고 맹약을 맺으면은 저녁 때 초나라에서 간첩들이 다
정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쳐들어와요. 그래서 밤에 또 초나라하고 동맹관계 맺어야 돼요. 그러면 진나라에서 너희들 초나라 동맹관계에서 또 쳐들어와요. 그러면 또 동맹관계도 맺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정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비심이라든가 세숙이라든가 자우라든가 자산같이 유능하고 어진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심이야 네 사람은 모두 정나라 대부다. 그러니까 약소국가의 대부들이에요. 초는 약이요, 창은 만드는 것이요, 만들어서 초고다. 초고를 만드는 거다. 세숙은 육일이다. 육일이라는 사람이라는 소리죠. 춘추전에 요 대숙이 아니라 태자로 태숙으로 읽으면 됩니다. 태숙. 옛날에는 같이 썼어요. 태숙이로 지어져 있다. 토는 심구. 이렇게 궁구해가지고 이렇게 문헌을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논의는 강이다. 행위는 장시지관이다. 요거 시는 사자로 읽지 말고 사신갈 시로 읽으면 돼요. 자우는 공손휘다.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증손하는 거다. 보태고 빼내고 우리가 이제 글을 고칠 때 그러죠. 약소국가는요 글자 하나 말 하나 삐끗했다가는 난리 나요, 여러분. 바로 그걸 가지고 구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나라가 병자호란했을 때 외교문서 쓸 때 여러분 기분 나쁘게 쓴 거예요. 사대주의 명나라만 몇 나라를 섬기고 청나라는 조선시대에 가서는 오랑캐들이기 때문에 외교문서 함부로 잘못 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게 조선시대는 여러분 명분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춘추를 죄송한 이거는 좀 제가 위험한 얘기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뭐죠? 해석하기라고 그러잖아요. 해석학. 학문에 있어서. 춘추에 대한 해석을 우리 조선시대 사람 사대부들이 사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오로지 예를 들어서 공자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춘추대의라고 하는 명분과 명나라를 섬기는 입장에서 쇠뇌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를 업신여기고 그런 거예요. 청나라가 그때 이유도 없이 우리를 병자호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원인 제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우지 않은 것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외교 문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청나라의 외교 문서 같은 거 쓸 때 심기를 건드리고 춘추 대의를 찾고 저희 선생님만 해도 참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춘추 대의라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중국에서도 춘추 대의 안 찾았다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만 해도 상당히 현실적인 분이세요. 중국도 춘추대의를 찾지를 않았는데 우리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춘추대의를 찾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거기에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송시열이에요. 송시열. 참 송시열이에요. 우암 송시열. 이거는 여러분 역사의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당위 통략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청나라가 병자호란에서 했을 때 송시열의 그 행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까지도. 참. 동리는 땅의 이름이다. 자산이 거처한 바다. 윤색은 우리 지금도 쓰잖아요. 문체를 더하는 거다. 정나라 정국이 그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외교 문서를 쓰는 데 있어서 이런 소리예요. 외교 문서를 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네 어진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이루어지니 상심정밀해서 아주 자세하고 아주 치밀했다 소리죠. 각각의 자기
그 장점인 바를 다 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후들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일이 어긋나는 게 적었다. 선유폐사라. 예. 공자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다 어질게 여긴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글 공부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시각에서 해석을 할 것인가. 예. 우리가 논어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우리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조선이 물론 나쁜 점도 있지만은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4대라고 하는 게 나쁜 뜻만은 아니에요. 다만 그 4대의 대상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청나라, 명나라는 섬기는 거는 당연한 거고 청나라 섬기는 거는 비굴하고 부끄럽게 여겼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 가지고서 완전히 뭐랄까 그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파괴가 됐는데 경제적인 게 파괴가 됐는데 반대로 명분은 더 강해지고 교조주의적인 성리학의 교조주의적인 것이 더욱더 극대화됐다는 거, 극성을 부렸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혹자가 자산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가 그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춘추 자전 읽어보면은 비록 약소국의 정치가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자산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만큼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산의 정치가 오로지 관대한 것은 아니나 그 마음인즉 한결 사람으로서 위지했다. 고로 공자가 해인으로서 여긴 거다. 그 중을 들어서 말한 거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를 보세요. 오로지 관대하지 않았다. 이게 뭐죠? 아니 관대해야죠. 오로지 관대했기 때문에 해인이라고 써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주자는 이렇게 써붙였죠? 이게 근거가 있어요. 춘추 자전에 보면은 자산이 뭐라고 해요? 죽을 때 자기 자식한테 일종의 재상이었으니까 국무총리격이었으니까 넘길 때 정치에 대해서 딱 두 글자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관, 또 하나는 맹. 싸납게 해야 된다. 법을 엄격히 다스려야 된다. 이거는 관대한 것은 여러분 성인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뛰어난 현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을 쓴 거예요. 오로지 전적으로 관대한 것은 아니나 그 마음인즉 사실은 알고 보면 애인에 의해서 간혹 가다가 사나운 법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이 관맹은 항상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태종이 맹했잖아요. 얼마나 쌓아놨습니까? 그냥 그냥 자기 도와준 신하들 그냥 다 죽이고 그냥 막 외갓집 왕비 계열 쪽으로 전부 다 그냥 다 귀양 보내고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법이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는 관대한 법을 썼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이 뜻이 관과 맹이 내포되어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해석은 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서에서 물었는데 자서는 누구냐면은 자산한테 권력을 인계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임자예요. 전임자.
피제요. 아이, 그 친구, 그렇지 뭐, 이런 소리예요. 예. 그만해, 이런 소리예요. 그만하지, 이런 소리예요. 예. 그러나 자서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산이 유능한 걸 알고서, 예. 자기 자리를 승계시켜줬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착각했다. 자서는 초나라 공자 신인이, 예. 자산 위에 한 사람은 거기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착각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초나라 공자 신인이, 예, 능히 초나라 나라를 양보하고, 예, 여기서 공자니까 임금의 자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소왕을 세웠다. 그래서 그 기강을 바로 고치니 또한 어진대보다. 그러나 능히 차망지호를 개혁하지 못했다. 춘추 시대 때 춘추 오페라를 했잖아요. 처음에 제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그 다음에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가 한 30년씩 패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초나라 장왕이 처음으로 제후 가운데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칭했어요. 예, 그와 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후손들한테 그 호칭을 능히 바꾸지 못했다 이 소리예요. 또 소왕이 공자를 쓰고자 했는데 방해해서 못 쓰게 했다. 그 뒤에 마침내, 예, 백공을 또 불러들여 가지고서 그때 춘추 말기 때거든요. 이복 형제지간에 막 골육 상쟁이 벌어져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화란을 초래하니 그 사람 되면 가히 알 수 있다. 피제라고 하는 것은, 에휴, 그 친구 그렇지 뭐, 이런 소리예요. 예. 그러나 여기서 이것 또한, 예, 주자의 어떠한 조낭의 사상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했는데, 여러분, 예, 신하로서 이런 것을 바꾼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 자서 이런 사람들 어쨌든 간에 다 한 시대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공자가 비판하고 또 주자가 험담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 스스로가 문헌을 좀 더 보고 그 시대의 상황이라든가 분위기를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이런 같은 것을 바꾸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서 공격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는요, 예,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전부 다 따라서 배웠죠. 100년 뒤서부터는 진나라 효공의 아들 자기도 이렇게 차망했어요. 100년 뒤에 가서 전부 다 돌아가면서 다 해서 너도 나도 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 춘추에는, 제가 춘추 정문에는 이 왕이라고 써져 있으면 이것은 오직 주나라 천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예. 그러나 좌전 글에는 초왕이라고도 써요. 예. 그런 것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잠깐만 복잡해지죠? 예. 왜냐하면 이런 용어들, 천자가 죽으면 붕이라고 그러고, 붕이라고 그러고, 왕이 죽으면 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라든가, 이와 같은 어떠한 비문이 있을 때, 광개토왕대왕 비도 마찬가지고, 백제 무열왕릉 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지성묘에 있어서도 묘비문이 나올 때 그 글자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글자를 썼느냐에 따라서 백제 왕이 스스로를, 백제 시대가
왕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글자 하나 가지고 붕이라는 걸 썼느냐, 흉이라고 썼느냐, 예, 아니면 몰이라고 썼느냐, 이거 다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글자 하나에도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간중에 대해서 물은데 그 사람이 그 백시의 그 벽읍 300을 탈취했는데 하여건을 반소사하되,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물 먹고 밥 먹고 이런 소리죠. 죽을 때까지 원망하지 않았다. 인이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다. 자, 이는 누구겠어요? 관중이죠. 백시는 제나라 대부로서 병읍은 땅의 이름이다. 치는 나이와 같다. 그 황공이 그때 제나라 그 황공이 백시의 그 읍을 뺏어 가지고서 관중한테 주었어요. 근데 백시가 자기의 죄를 알고 마음으로 관중의 공에 신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복종하는 건 신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복을 했기 때문에 궁략이 종신하되, 그 궁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색하고 어려운 거를 이제 궁략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궁략으로서 종신토록 궁략하되 원망함이 없었다. 자, 순경은 무슨 뜻이냐면 순자예요, 순자. 성악설을 주장했던 순자를 순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순경이 이르는 바 여지 서사 300이다. 서사 300을 주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뜻이다. 부인이 감히 거역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일이다. 서사 300이 부인이 막지 감거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순자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저는 뭐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혹자가 묻기를 관중, 자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우열한가 물으니 관중은 덕은 그 재주를 이기지 못하고 자산의 재주는 그 덕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성인의 학문에 있어서는 똑같이, 개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똑같다 이 소리예요. 별다른 어떤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거 들리지 않는다. 똑같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성인의 학문에 있어서는 똑같다 이 소리예요. 뭐냐? 성인의 학문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똑같다. 다만 관중이 보다 더 그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산은 재능이 더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빈이 무어는 난하고 부이 무교는 이하니라. 이런 것도 참 재밌죠. 이것도 참 맞는 것 같아요.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 여러분, 가난하면요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건 어렵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공자 때보다 2500년 뒤인 자본주의, 우리가 자본주의가 뭐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도 인간의 역사가 오면서, 발전이 오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병폐 여러분이나 저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서 이런 거를 뭐 경험하지 않는 게 좋겠죠. 부유하되, 이것도 마찬가지.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는 것은 쉽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제 주위에 참으로 부유하면서 교만한 기색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사실. 근데 가난해지면요, 사회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 원망하고.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첩인은 어렵고 첩은 쉬운 것은 인지상정이다. 아, 주자가 이건 참 잘했죠. 사람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이런 소리죠. 그러나 사람은 마땅히 그 힘든 것을 어려운 것을 노력하고 그 쉬운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공자가 말하기를 맹공작이 조위노죽 우원이와 불가이위 등설대분이라. 그러니까 맹공작은 그러니까 인물평을 한 거예요. 공자가 조나라와 위나라의 노는 뭐냐면 요즘 말로 원로예요. 원로는 뭐죠?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명성이 있는 거죠. 어떤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남음이 있지만 뛰어나지만 등나라와 설나라 여기는 조나라하고 위나라는요 대국이에요. 대국. 등나라와 설나라는 소국이에요. 아주 작은 나라의 대부 노릇은 하기는 어렵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대부는 실질적으로 그 행정 업무라든가 국가의 어떠한 중차대한 일들을 책임지는 위치고 원로는 책임이 없는 위치예요. 아무리 대국이지만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맹공작의 그 사람됨이 이렇다는 거죠. 조그마한 나라의 대부는 노릇도 하기 어렵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심성은 참 괜찮고 여러모로 어질기도 하고 그러지만 행정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 면에 있어서는 이런 조그만 나라가 작아도 나라는 나라잖아요. 그죠? 예. 대부는 타기 어렵다. 공작은 노나라, 대부다. 조나라와 위나라는 진경에 가다. 이게 이제 공자 말기에, 춘추 말기에 이 진나라가 한, 그 다음에 위, 조,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한씨 집안, 위씨 집안, 조씨 집안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붕괴되면서 한, 위, 조 이렇게 갈라져요. 이게 바로 삼진시대. 그러니까 춘추 말기에 진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이렇게 삼진으로 나눠져요. 삼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직은 그렇게 조하고 위만을 거론한 건데 나중에 이제 이 조나라까지 이제 나오는 그 한까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춘추에 보면은 양해왕 나오잖아요. 예, 양해왕이. 그게 바로 이 삼진 가운데 제가 그게 위나라인가? 제가 그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삼진의 하나예요. 예, 삼진의 하나. 자,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저절로 관심을 가지면 알게 됩니다. 예. 여기서도 진나라 경에 가라 그랬잖아요. 이 경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자, 제일 높은 게 임금 빼놓고, 자, 임금이 천자 빼놓고 제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후를 공이라고 표현하죠. 그 밑에 이 경이 있는 거예요. 경 밑에 대부가 있는 거예요. 대부가 있고, 이 밑에 사서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인이 있는 거예요. 예. 사회신분 구조죠. 예. 그러니까 높은 사람 집안들이 분열해가지고 권력 다툼을 일어나가지고 진나라가 쪼개져서 나가버려요. 나중에서 그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서 그 춘추 말기에 삼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국시대에 바로 이제 이 진나라는 없어지고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진나라가 아주 중국에 있어서 그 중요한 위치, 그 중앙에 해당되는 그 땅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제 나라는 산동이기 때문에 다소 그 바닷가 쪽으로 있었던 거고, 예. 올나라하고 올나라는 예.
쉽게 말해서 그 이쪽도 바닷가. 요즘에는 그 중국 남부 지방이죠. 예, 초나라는 바로 그 오나라 옆에 조금 옆에 있었던 거. 그게 또 강대국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은 진시황,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천하 통일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한 100년 걸렸는데 이 역학관계, 그 땅의 어떠한 그 위치에 따라서 그 공격하는 것, 어디를 먼저 복속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뭐 잊어버려도 돼요. 다만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벼슬 중에서 제일 높은 벼슬이다. 예, 임금 빼놓고는. 예, 가신의 장이다. 대가는 세가 중하지만 제후의 일이 없고, 가로는 망종이 그러니까 우러러고 높지만 관수의 책임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원로니까. 예. 우는 남음이 있다. 등나라 설나라는 이국이다. 이건 작은 나라예요. 사실은 대부는 국정을 책임진 자다. 그러니까 등나라하고 설나라는 나라는 적지만은 정치는 복잡하죠. 예. 나라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대부는 위가 높고 벼슬이 높고 책임 막중하니, 그렇다면 공작은 이 사람은 비교적 아주 항상 염정하면서 과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렴결백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인데 재주가 없다 소리예요. 재주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여러분 난세에 처해서는 덕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재주가 있어야 돼요. 재주가 있어야지만이 난세를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시가로되 사람의 재능을 미리 알지 못해서 지지불리해. 여기서는 미리 이런 소리예요. 미리 알미 앞서지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런 소리죠. 벌써 공자 같은 사람은 딱 벌써 사람을 보고 그냥 대번에 다 알잖아요. 딱 보고 자기 제자들 가운데 쟤는 어디다 쓸 것이고 쟤는 어디다 쓸 수 있고 벼슬에 나가도록 어디에 맞겠다. 그게 바로 지지불리죠. 미리 알지 못하여서 미리 알지 못하였으니까 미리 공자는 알았다는 얘기죠. 알미 앞서지 않았다면, 알지 못해가지고 그 재능을 구부려가지고 쓰면은 잘못 쓰게 되면 있었죠. 그건 사람을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그 회사라든가 높은 CEO 같은 사람들은 자기 부하들의 장점, 단점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은 쓸 줄 알아야죠. 이것이 군자가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한 이유이다. 군자는 사람을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즉 공자가 사람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